과연 새우가 고래를 삼킬 것인가? 관심을 모았던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이후 쌍용차를 사겠다는 회사들이 요즘 다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의 법정 관리와 세 차례의 대주주 변경을 겪은 이 쌍용차 입장에서 보면 다시금 생사 기로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요즘 쌍용차 인수전 그야말로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을 시작으로 현금 부자로 잘 알려진 KG그룹, 여기에 사모펀드 파빌리온 P는 물론이고 전기차 업체인 ELBNT까지 저마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쌍용차의 미래가 딱히 밝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들 그렇게 쌍용차 인수전에 그렇게 뛰어드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 궁금해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쌍용차 인수전의 이례적인 흥행 배경과 인수 이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펼쳐진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쌍용차 인수전 핫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쌍용차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쌍용차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놓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지 쌍용차의 경쟁력과 연관지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쌍용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입니다. 좋은 차를 만들어서 그만큼 많이 팔아야 회사가 살겠죠. 기업 입장에선 상품, 그러니까 이 상품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쌍용차의 라인업의 경쟁력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티볼리는 초반에 소형 SUV 시장을 휩쓸었지만 경쟁 신차들의 공세에 밀려 순위권에서 밀려난 지 오래고요. 토란도나 렉선 역시 그 급에서 다른 경쟁 모델 대비 큰 매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판매량은 떨어졌고 매출도 줄어드는 동시에 시장 내에서 입지도 예전만 못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렉선 스포츠가 있지만 이거 하나로 회사를 먹여 살리기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시장 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매물이 아닌데도 인수 경쟁이 이처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건 분명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란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면면도 살펴볼까요? 먼저 자금력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KG그룹입니다. KG그룹은 국내 최초 비료 회사인 이 경기화학, 현 KG케미칼을 모태로 사업을 키워나간 회사인데요. KG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업체는 KG케미칼로 지난해 기준 현금성 자산 3,60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환경에너지 사업부 계열사 KG ETS 매각 자금 5천억 원을 더하면 1조 원 정도 소요되는 이 쌍용차 인수전에 대응할 여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아울러 2019년 동부제철 현 KG스틸을 인수할 때 협력한 재무적 투자자인 캡터스 PE와도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해 자금 동원력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다음 후보인 쌍방울그룹은 이 특장차 전문 계열사 광림을 앞세워 쌍용차 인수에 나섰는데요. 크레인과 소방차 등을 생산하는 광림과 SUV를 생산하는 쌍용차와 사업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력이 달리는 게 흠인데요. 쌍방울의 지난해 현금성 자산은 86억 원, 광림은 732억 원 가량입니다. 또 지난해 이스탄공 인수전 때 모아둔 1,200억 원과 비상장 계열사 자산을 다 동원하면 KG그룹 수준은 된다는 게 쌍방울그룹 측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KH그룹과 손을 잡았지만 자금 조달을 돕기로 한 KB증권이 발을 빼면서 쌍용차 인수가 버거워 보인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파빌리온 P는 지난해 하와와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사모펀드 운용사인데요. 흥미로운 건 파빌리온 P의 윤영각 회장이 현재 쌍용차의 사회이사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인수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쌍용차 인수전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재도전에 나선 ELBNT도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갖췄는지 지금껏 제대로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인수 후보가 최종 입찰에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쌍용차의 기업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참가했다가 리스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인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만큼 흥행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수 후보들이 쌍용차 경영 정상화에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현재로선 의문입니다. 현재 인수전에 뛰어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문제는 1조 원대에 달하는 자금 동원력과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 운영 경험 부분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수 이후 운영자금 투입 여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데다 자동차 제조 경험도 전무하고 미래 로드맵도 부재해 쌍용차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쌍용차 정상화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쌍용차 인수부터 정상화까지 책임있게 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곳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볼까요? 인수 대금과는 별개로 적자를 메우는 데만 수천억, 또 공장에 들어갈 돈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신차도 개발해야죠. 새로 디자인도 해야죠. 차체, 엔진 또 개발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아무튼 돈이 계속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를 하나만 만들 것도 아니죠. 최소 3종 이상 개발해야 신차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 들어갈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쌍용차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이 모든 직원들을 다 떠안고 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의문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인건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서 보면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건 분명 다른 곳에서 이익을 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쌍용차가 보유한 경기도 평택공장 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쌍용차는 평택공장을 매각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평택시와 쌍용차 평택공장 이전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택공장의 부지 가치는 현재 9천억 원가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해당 부지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꿀 경우 가치는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인수기업이 쌍용차가 보유한 이 자산 가치의 상승분만 취하고 향후 재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은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이 부지 개발 이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쌍용차를 인수해 적당히 차만 팔다가 이 때가 되면 부지 개발을 통해 투자 이익을 회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과거 상하이 자동차에서 보듯 먹튀 시나리오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이 자산가치 상승분이나 핵심 기술 등만 쏙 빼먹고 제대로 된 경영 없이 기업을 재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인수 주인공만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 속에서 이 경쟁력 있는 신차를 내놓을 여력도 갖추지 못한 자동차 회사를 서로 인수하겠다는 지금의 상황, 분명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쌍용차 인수전 이면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쌍용차 인수 관련 뉴스를 보실 때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